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할강에서 이론 저자 황정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특별히 옛 기억을 하나 떠올려보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2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었던 한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설문 내용은 우수한 수학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유해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 답변을 보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능력과 실력 유지에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염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성장 후에도 자신의 특화된 실력을 더 확대적으로 응용하거나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기술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급변한 이 시대에 스스로를 기술자로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꿈을 꾸는 창의적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즉 자기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실력 위에 무한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의 강의 목적과 방향성을 잠시 요약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본 이론의 연구 관점 범위와 기존 이론의 연구 관점 범위의 차이와 그 의의를 살펴보기 위한 강의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이를 위해 먼저 입장과 관점이 가진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 안에 담겨진 관계 속성을 찾아 다시 관계적으로 입장과 관점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 본 이론과 기존 이론의 관점이 왜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관점의 범위를 정리한 후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본 이론과 기존 이론의 관점의 의의와 연구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과 관점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최근 싱 어게인 프로에서 김모 심사위원이 강모 참여자의 봄비라는 노래를 듣고 심사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사평은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였지만 이런 심사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한입니다. 한은 참고 참아 미루어진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단어인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강모 씨가 부른 봄비는 그러한 한의 의미를 알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는 사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입장과 관점의 의미도 얼핏 보면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 안에 담겨진 관계 속성을 찾아 입장과 관점의 상호 관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의 입장의 의미는 당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음 한국어 백과사전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테두리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면하고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은요, 관점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말하고요. 다음 한국어 백과사전에서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장은 명사이며 그 안에 자립명사를 가지고 있고요. 관점 역시도 명사이면서 그 안에 타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적 의미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까요? 입장은 명사이며 그 안에 자립명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관계속성은 내재된 자립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자립명사는 입장이 자기화되도록 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간점 역시 명사이며 그 안에 타동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관계적 속성은 내재된 타동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재된 타동사는 방향성을 가진 목적어를 불러오려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장과 관점의 사전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인데요. 그런데 관점의 사전적 의미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국어사전과 다음 한국어 백과사전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 또는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나 생각하는 입장 또는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타동사가 목적으로 불러들여야 실제하는 관계적 의미를 갖는데요. 속성적 관점 안에 자립명사를 가진 입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적 의미에서 보면 관점은 타동사가 목적어를 부르기 전에는 속성적 명사인데 그 속성적 명사 안에 자립명사를 가진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성으로 보는 관점의 의미는요, 사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성 또는 고찰할 때의 생각까지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 또는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나 생각하는 입장 또는 처지와 같이 입장이 담겨진 관점의 의미는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의 자립적 입장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도 관점 안에 내재된 타동사가 순수 목적을 불러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입장의 관점은 어떤 분야별 목적을 불러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과학적 입장의 관점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듯 사전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 사이에는 관계적 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계적 속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권이론에서 말하는 관계적 속성이란 한마디로 관계하려는 성질의 상태 또는 목적을 향한 관계적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관계 속성은 목적 없이 어떤 흔적인 목적점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이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적 속성이 순수 목적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까? 저는 과학자이므로 과학적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속성적 의미로 목적을 묻는 질문에 과학적이라는 목적어를 불러들여 설명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적 의미에서 본이론과 기존 이론의 관점의 차이가 생겨진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관계적 존재, 즉 관계적 관점과 관계적 입장을 가진 모든 존재는 관계 원리로부터 와서 관계 법칙으로 살다 관계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관계 원리가 관계 법칙으로 실행되어지므로 인간은 두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간은 이러한 두 본성으로 인해 본래로 회귀하려는 욕구와 자기 위주의 관계 성향의 욕구가 생겼고, 또 이로 인해 인간은 관계 원리와 관계 법칙을 바라보는 관계적 속성과 자기 위주의 관계 방식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본이론과 기존 이론은 연구 범위와 관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기존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로 보고
개념 역시 포괄적 하나의 입장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본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본영과 원형, 즉 두 본성으로 보고 첫 번째 본성인 본영이 두 번째 본성인 원형의 모체와 같아 이 두 본성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 속성을 바라보는 관계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요. 본이론은 서로 다른 두 차원을 하나의 전체로 보지만 관계적으로는 나눠진 두 차원을 연결된 하나의 전체 관점에서 이를 탐구하고요. 개념적으로는 나눠진 두 차원을 나눠진 각각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탐구를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관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본이론의 관점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이론의 관점 범위는 관계적 원리와 관계적 법칙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를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 근원과 근원의 원인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관계 원리가 관계 법칙으로 실행되어지므로 차원과 차원을 넘나드는 관계적 속성을 가진 관계 관점을 가졌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이론의 관계 관점을 관계 원리로는 전체, 또 관계 법칙으로는 특정 분야의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이론은 역할관계 심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관계 원리가 바탕을 이루는 관계 관점 의미에서 보면 본이론은 사실 심리학, 철학, 신학, 과학 등의 모든 분야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기존 분야의 각각의 이론 속에 본이론의 관계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의 결론 부분까지 왔는데요. 결국 이번 강의는 본이론과 기존 이론의 연구 관점의 범위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강의였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이론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이론에 대한 연구의 관점 범위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나 인간의 진선미를 연구하는 철학 분야, 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 등등의 기존 이론은 각각의 특정 분야의 입장에 따른 관점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이론들이 추구하는 연구 관점은 특정화된 분야에 따른 입장에서 전체를 탐구하는 연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분야는 경험과 분석, 철학 분야는 유추와 추론, 과학 분야는 관찰과 실험 방식들과 같이 각각의 분야가 요구하는 입장에 따른 연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본이론에 대한 연구의 관점 범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본이론은 관계 관점으로 탐색하는 연구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관계 원리로 생겨진 근원부터 관계 법칙으로 이어지는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 이유를 근원이 탄생된 원인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주의 모든 질서들은 관계 원리와 관계 법칙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원리는 근원적인 절대적 방향성과 원초적인 특성을 가진 상대적 방향성에 기초하는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 우주는 끝없이 확장되고 축소된 차원도 끝없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본이론에서는 이를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일이라고 하기에 부분은 이 전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론은 차원을 생성하는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전체의 범위와 전체 속에 있는 부분의 범위까지 바라보는 관계 관점을 가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이론의 연구 관점과 범위를 간략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론은
부분적 특정 분야의 입장을 가진 관점으로 전체를 탐구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고요. 본 이론은 전체와 부분적 관계 속성을 가진 관점으로 전체와 부분을 탐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존 이론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기에 두 본성에 따른 두 차원의 관점을 설명하는 본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4강부터는요, 역할관계성 이론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역할관계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